구주 질병 특강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아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장장 3개월에 걸쳐서 마지막 구주 피부계 강의를 맡은 이현아입니다. 반가우시죠 다들? 피부계, 피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피부. 네. 그래서 단언컨대 구주 강의 중에 오늘 강의가 가장 많이 와닿고 쉬우실 강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피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피부 계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계란 제가 근골격계 할 때 뼈대가 있으면 근육이 있고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게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차를 기억나시죠? 네. 중간에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찰흙으로 붙이고 이제 마르고 나면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하고 그거랑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피도 피부, 얼굴도 피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피부. 그래서 바깥 피부, 그러니까 안 피부, 정말? 네, 점막. 그래서 입부터 시작해서 위, 장, 항문까지. 그리고 또 있죠. 코에서부터 코점막이잖아요. 코에서부터 기도, 배까지 다 피부라고 합니다. 예. 안에 있는 피부, 밖에 있는 피부. 그래서 피부는 척추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조직인데 왜?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고 피부 호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뭉쳐진 게 피부계입니다. 피부계. 그러면 피부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반면으로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어떻게 자르든지 간에 무조건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고 털이 다 있죠. 털은 이름이 다 다릅니다.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 코털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죠. 손바닥, 발바닥, 입술에는 털이 없어요. 입술에 털이 있으면 너무 싫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것 빼고는 다 털이 있습니다. 그죠? 털도 하는 역할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땀을 만들어내는 땀샘 그리고 피지를 만들어내는 피지샘 그 다음에 손톱, 발톱 다 단백질인데 다 다른 제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피부계라고 하고 이 역할들이 어떻게 하나씩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표피를 보실 텐데 표피는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기저층 바로 밑에 우리가 늘 듣는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그 줄기세포에서 세포가 짠 하고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하면 이제 성장을 하겠죠. 이 밑에서부터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 이렇게 쭉 성장을 해서 28일 동안 이거 우리 뭐라죠? 각화주기라죠. 28일 동안 지 임무를 다 하고 난 아이는 탈락을 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때라고 하죠. 탈락을 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점점점점 제가 해놓은 거 보이시나요? 까만색으로. 네. 저 아이를 데스모좀이라거든요. 네. 데스모좀이 뭐냐면 피부 각질층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요.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들떠 있으면 피부가 굉장히 거칠게 보이겠죠. 그래서 데스모좀이 딱 붙여 접착제처럼 딱 붙여져 있어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어 있죠? 머리카락 단면을 딱 잘라보면 큐티클층이 여러 겹이 되어 있죠. 그러면 CMC라는 물질이 걔들을 착 붙여놓죠. 그렇지 않으면 모발도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데 그래서 데스모좀이라는 아이가 각질층을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28일이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어서 안 되겠죠. 그러면
뭐가 짠 나타나냐면 효소가 짠 나타나요. 효소가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효소가 짠 나타나가지고 데스모드를 살살살 녹입니다. 녹여서 각질이 탈락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노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내 몸에 있는 효소, 내 몸에 있는 효소는 우표 한 장 정도의 효소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없어지는 게 효소예요. 줄어드는 게. 그래서 위에 있는 효소, 소화 효소가 줄어드니까 뭐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각질에 있는 데스모드를 살살살 녹이는 이 효소가 줄어드니까 뭐가 안 된다? 탈락이 안 된다. 이 각질이 탈락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28일이 지난 다음에 탈락이 되어야 될 아이가 탈락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질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억지로. 네. 필링을 합니다. 필링을.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진짜 놀란 게 방금 제가 효소를 이용해서 효소가 내 몸속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탈락을 시킨다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물리적 필링은 스크럽이죠. 네. 요즘 때미는 사람 없죠, 이태리로. 네. 그 다음에 아산, 산으로 화학적 필링을 하잖아요. 네. 우리 생물학적 필링은 뭐로 하는 거죠? 우리 제품이 있는데 리뉴잉필, 머쉬룸이라는 버섯 효소에 의해서 탈락을 시키잖아요. 맞죠? 그래서 리뉴잉필에 보시면 어떤 문구가 딱 있냐면 각화 주기를 되돌려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딱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린 피부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딱 있거든요. 네, 그것처럼 진짜 대단한 제품이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생물학적 필링을 하면 굉장히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아메이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아이를 하면 너무 좋은데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필링도 과도하면 안 되니까. 이제 너무 심하게 각질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각질층이 다 밀려났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붕이 없는 집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라든지 다른 것들이 싹 다 들어오고 안에 있던 것들이 나가게 되고 피부도 똑같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수분 일어난 애들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내 몸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짠 나타나냐면 멜라토닌, 다시 말해서 멜라노사이트가 기미라든지 색소라든지 이런 걸 막 분출을 시켜서 내 피부를 보호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욕탕을 딱 갔다 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죠. 네. 왜 그렇죠? 막 밀었잖아 방금. 제가 방금 각질이 다 제거되면 그냥 위험한 상태가 돼서 기미가 막 올라온다 했는데 목욕 갔다 오면 너무 좋아 보여. 왜냐하면 표피가 이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럼핑이라 말씀드렸죠. 이게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고 이렇게 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김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피부가 좋게 보입니다. 그거는 효과가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기저층에 있는 이 멜라노사이트 보시면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어떠한 위험 요소로 인해서 자극을 받았다. 혹은 자외선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 스트레스로 자극을 받았다.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먹물 퍼지듯이 이 세포 사이사이로 싹 번집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기미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누스 기계에 얼굴을 딱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게 나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정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영화 아바타처럼 그렇게 점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에는 더 많은 기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표피를 보셨고 이거는 진피거든요. 표피가 기미라든지 잡티라든지 그런 거를 관장을 했다면 진피는 진짜 피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주름, 탄력 이거를 관장을 합니다. 어떤 걸로? 보시면 콜라겐 이렇게 사선으로 꽉 잡고 있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둥이 무너지지 말라고 딱 잡아놓는 아이가 엘라스틴. 이 두 개가 스프링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이 이 사이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볼을 보면 통통하잖아요. 그게 히아루론산이 많이 채워져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아이를 만들어내는 엄마 세포가 있어요. 그게 섬유아 세포라는 아이인데 이게 다 되어 있을 때 진피는 굉장히 건강한 진피가 됩니다.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고 이래 되는 거죠. 그렇다면 표피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다면 진피에는 어떤 게 또 있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방울방울 맺혀있는 노란색이 보이시죠?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 다시 말해서 아프다, 통증, 뜨겁다든지 그런 걸 다 느끼는 아이가 이 진피가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런 통증들, 그런 신경 다 지나가고요. 빨간색, 파란색 뭐죠? 동맥, 정맥 이렇죠. 혈관을 통해서 여기다가 다 영양 성분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너 뷰티라는 게 생겼어요. 바깥으로 넣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안에서 채워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이너 뷰티. 그 다음에 땀샘에서 땀을 만들어내죠. 한섬이라고 하는데 땀을 만들어내서 수분을 바깥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여기 모낭이 있는데 여기 털도 나오지만 여기 옆에 보면 피지선이 있어요. 여기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유분, 피지를 만들어내서 밖으로 내고 그래서 수분 7, 유분 3 이렇게 해서 천연 피부막을 만들어냅니다. 천연 피부막이 쫙 이렇게 있어야지만 보습이 되고요. 벌레라든지 다른 것들로 해서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꾸만 여름에 모기가 얼굴을 자꾸 문다. 그러면 건성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피지가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벌레가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 피부는 피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지가 나오는 역할이 따로 있다. 그래서 진피가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고요.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피부에 하는 역할들을 보실게요. 이거는 우리가 면역계에서 배웠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피부는 흡수기관이 아니라 방어기관입니다 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항용품 이런 것들로부터 기계적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 장벽, 위산이라든지 눈물, 콧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애취하는 반사작용을 인해 가지고 1차 면역을 하는 게 피부죠. 1차 면역기관. 이거는 이제 전에 배웠었고 두 번째는 통증, 온도, 접촉, 압력 이게 뭐죠?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피부는 가장 큰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감각기관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땀입니다. 창구가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있는데 땀으로 인해 가지고 노폐물도 배출을 하고 긴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손에도 땀이 나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나죠. 땀이 만약에 안 난다, 땀샘이 없다 이러면 오래 달리기 못해요. 왜냐하면 체열을 배출을 하는 땀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면 심장이 터집니다. 그래서 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뇌 건강, 세포 건강, 장기 건강, 기본 관련, 근육 건강, 자가 면역 건강, 뼈 건강 이걸 다 책임지는 비타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칼슘? 비타민. 이전 비타민이 퀴즈를 맞추고 싶어 했는데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뭐가 있을까요? 마그네슘? 비타민. 비타민? 비타민 D. D. 피부가 비타민 D를 합성을 하잖아요. 햇빛을 받으면서 제가 이거를 자꾸만 이제 끈 이유가 비타민 D가 진짜 하는 역할이 많구나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많은 기능들을 해야지 그때 건강한 피부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한 피부가 완성이 돼야 아름다운 피부가 생겨나는 거죠. 자, 이렇게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은데 피부에 질환들이 생깁니다. 두 가지로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이 있고요. 미용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진짜 50대, 60대, 70대 진짜 나이가 분간이 안 돼요. 너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피부는 밖으로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막 어떻게든 관리를 하고 좋게 보려고 하고 하는데 만약에 장기를 남들도 볼 수 있다면 진짜 장기를 갖다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죠. 그 장기가 막 이렇게 경변이 되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죠.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또 뭐 귀걸이 하듯이 거기도 뭐 장식을 하고 이래 하겠죠. 정말. 예, 그래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질환을 좀 볼 거거든요. 첫 번째가 미용 부분입니다. 연예인 피부가 부러우실까요? 너무 부럽죠. 얘들처럼 될 것 같죠, 막. 근데 불편한 진실은 피부는 타고난다. 네, 이게 진짜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좋은 피부를 갈 수는 없답니다. 나는 시술을 계속 받는다? 분명히 부작용이 옵니다. 그죠? 그것처럼 피부는 타고났는데 대신에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피부에 표피라든지 진피를 정말 플러피 효과로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했죠. 진짜 노력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 좋은 피부를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피부 관리를 하면 유지를 할 수 있겠죠. 피부가 막 확 좋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피부를 좋아지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물 마셔요. 물 마셔요? 양치 오케이. 해요. 물 마시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양치. 양치. 아, 역시 양치 그리고 세안을 해야 됩니다. 물 마시기 전에 서로 왜 하는데 나가기 직전에. 이번에 제가 밀레니얼 아카데미 우리 하고 있죠. 거기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양치 입안에 있는 세균이요. 장에 38조의 세균이 있다거든요. 장에. 근데 입안은 거기에 100분의 1, 3,800억 마리가 있대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모닝 뽀뽀 하시나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 약사님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그렇게 많대요 입안에. 그래서 눈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물 마시기도 전에 해야 될 게 양치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세안? 세안을 왜 해야 될까? 모공 관리를 위해서. 자고 일어나면 노폐물, 다음에 기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모공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어요. 근데 빨리 세안을 해서 얘를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공이 커집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하는 세안은 정말 중요하다. 대신에 물로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꼭 해라. 근데 어떤 거 꼭 하셔야 되냐면 클렌징 폼으로 만약에 세안을 하시잖아요. 그때 손에 있는 때부터 먼저 제거를 꼭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얼굴에 있는 거를 다 제거를 못한다. 이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약산성을 꼭 써야 되고. 자, 그래서 모공의 크기가 사람 피부로 딱 보면 좋다 나쁘다. 그래서 연예인 피부가 되고 싶은데 연예인들은 거의 다 건성이래요. 건성 피부가 보면 모공이 맞아요. 좁고 굉장히 매끄럽게 보인대요. 하지만 건성 피부의 단점이 뭐냐면 빨리 노화가 된다고. 네, 잔주름이 자글자글하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좋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공의 크기가 40대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된다거든요. 40대 전에는 피지 분비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40대 이후부터는 노화로 인해서 모공이 커진답니다. 그래서 모공이 넓어지니까 처지는 거죠. 네. 그래서 모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아메 제품 중에 모공 지우개가 있죠. 네, 그게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모공의 그 크기를 그러니까 줄어들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모공 안에 있는 탄력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모공이 일시적으로 작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이가 모공 지우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각질 관리, 수분 관리, 영양 관리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각질을 제일 처음에 없애고 왜냐하면 다른 것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수분 관리. 네, 수분 관리를 해야 뭐가 들어간다 했죠? 영양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네모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각질, 수분, 영양 이 네모 안에는 힌트 힌트 밸런스 밸런스 이걸 어떻게 힌트를 제품? 제품? 제품입니까? 지성인 사람하고 건성인 사람이 각질 관리가 똑같으면 안 돼요. 수분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많이 넣는다, 무조건 적게 한다. 그 절대 아니고 피부의 타입에 맞게. 그럼 피부 타입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대부분 잘못 알고 있거든요. 나는 건성이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고, 근데 피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건성이다, 지성이다, 중성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들이 강의할 때도 그렇고 피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때는 항상 말씀드린 게 꾸준한 데일리 케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뭐 피부는 타고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생에 이번 생에 틀렸어가 아니라 진짜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표면적이 많이 넓다 보니까 탈모부터 뭐 그냥 여드름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피부의 질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수천 개는 된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추려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드름, 모낭염 이거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원인이 달라요. 모낭염은 세균감염이고요. 여드름은 피지 각질이 막 과다해가지고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 맞는 연고를 잘못 바르면 모낭염이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는 모낭염이에요. 그리고 부풀어 올랐을 때 짰는데 이게 고름이 나니까 그것만 나오고 더 커졌다 이러면 모낭염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났다가 사라질 때 이거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부과를 가셔가지고 이게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뭐죠? 짰을 때 이렇게 덩어리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바깥이 거뭇거뭇하죠. 그렇게 짤 수 있는 거는 밖에 거뭇거뭇 돼 있을 때 그때만 짜도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노란 상태다 이러면 절대 짜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 정말 세균 감염 없이 짤 수 있다 그러면 집에서 짜시고 그게 아니면 피부과 가서 짜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게 파인 흔적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 병원에 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제품 중에 시카 SOS 밤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여드름에는 정말 잘 듣는데 모낭염 같은 경우는 더 악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 보시고 하시고, 접촉성 피부에 뭐냐면 말 그대로 접촉했을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접촉을 했을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거. 뭐고? 우리 귀걸이 잘못하면 염증 생기죠. 니켈, 금속, 목걸이. 그 다음에 뭐 항생제 잘못 먹어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땡초 같은 거 장갑 같은 거 막 이렇게 썰고 하면은 그러니까 통증, 뭐 염증, 발열, 가려움 이런 걸 다 일으키는 아이가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 대상포진은 이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어릴 때 수두를 앓았던 아이가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면역이 떨어지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죠. 엄청 아프죠. 왜냐하면 걔가 신경절을 따라서 생기거든요. 척추에 보면 신경절 짝이 있죠. 거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굉장한 통증을 느끼게 됐어요. 그다음 습진은 거의 피부에 생기는 염증을 거의 통틀어서 습진이라 하거든요. 주부 습진 이런 거 유명하죠. 그다음에 다한증, 땀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게 갑상선 항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긴장했을 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왜 아무런 이유 없는데 손이라든지 한 번씩 보면 겨드랑이에 그 옷을 입었는데 땀이 둥근하다든지 너무 민망하잖아요. 등에 또 땀이 엄청나게 나시는 분이 있고 손에 땀이 너무 많아갖고 악수를 못하거나 연인일 때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거든요. 다한증. 그 다음에 건선은 뭐죠? 건선. 건조해서 건선하면 다 이렇게 돼요. 건조해서 생기는 게 건선 아닌가요?
건선은 피부 각질이 우리 생기잖아요. 근데 정상 각질 세포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빨리 증식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각질층이 과도하게 쌓여서 비닐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가 건선이에요. 그래서 아토피에 비해서 가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따갑고 아프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건선이 굉장히 고질적인 게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피부 안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래 끄는 거죠. 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우리 아이 아토피를 6년 만에 고쳤거든요. 6년 만에. 그래서 건선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치료가 될 수 있다. 대신에 진짜로 꾸준하게 잘 관리를 했을 때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건선하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조금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면 아토피성은 알러지 질환이죠. 그래서 아토피 비염천식은 똑같은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알러지는 어떤 원인, 알로젠 그 물질에 의해 가지고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알러지.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은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건선하고 아토피가 뜻이 원인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건선도 마찬가지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생기는 거라는 거죠. 지루성 피부염. 지는 기름, 루는 눈물. 기름이 눈물처럼 줄줄줄줄 흐르는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그래서 기름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 보시면 주로 지루성 피부염은 밤에 잠 잘 안 자고 잘 안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지의 과다 분비, 그다음에 면역 떨어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 나오죠. 그러면서 피지량이 증가를 하고 피지는 무조건 세균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네, 좋아합니다. 왜 마른 데보다는 끈적한 데 뭐가 다 잘 달라붙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염증 발생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이런 데 많이 생겨요. 요게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면 홍조. 혈관이 확장이 됐다가 다시 수축이 안 되는 거.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 딱 들어가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갱년기 질환을 알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면 홍조가 좀 많이 생기죠. 그 다음 두드러기. 제가 요번에 푹푹가 가가지고 난리 났었죠. 자꾸만 의사는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먹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몰라요. 대신에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역이 안 되겠죠. 면역이 떨어져 있고 어떤 물질이 들어왔고 그래서 온몸에 이제 발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눈까지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거는 혈액까지 부종이 다 일어났을 경우에 그렇게 심한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낫더라고요. 하지만 6주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소 침착, 아까 말씀드린 기미, 주근깨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고 더 미백에 이제 관심을 두면서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잘 바르셔야 되고 그렇게밖에는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헷갈려하는 게 티눈 사마귀. 이게 티눈인 줄 알았는데 사마귀다. 차이점이 뭘까요? 티눈 사마귀. 티눈은 마찰, 잦은 마찰과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네. 그리고 보시면 전염성이 있고 사마귀는 자꾸 전염을 생긴데 옆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표면을 이렇게 깎아내면 검은 점처럼 박혀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마귀. 가운데 힘이 있다. 그거는 티눈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비타민 D 부족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거 여담인데 우리 제부가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저요. 내 지금 말부터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이러니까 혀치가 있는 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혀치가 있는 변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줬냐면 화이버비치랑 저희 밸런스 비타민을 주면서 이 석 달 칠 때 한 달에 안에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잘 드셨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렌치팩도 같이 드렸거든요. 같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신기해요. 근데 뭔데요? 내가 모종이 같이 없어졌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무좀도 하나의 피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피부의 질환, 아까 두드러기도 그렇고 내가 그 아까 건선 아토피도 면역 이상 반응이잖아요. 내가 면역을 좋게 만들어주고 건강해지면 피부의 질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모는 요것만 해도 뭐 1시간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구내염, 하얗게 생겨 너무 아프죠. 이것 또한 스트레스 또 안에 이제 청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구내염이 잘 생긴다. 이러면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시면 돼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피부계 질환은 극복이 됩니다.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원인은 잘 몰라. 아까 두드러기도 뭐 드셨어요? 원인을 잘 몰라. 긴감인가, 이게 티눈인가, 사막인가, 건선인가, 아토피인가, 뭐 지루성 피부염인가 다 비슷비슷해. 염증이고 긁으면 아프고 피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공통점입니다. 그다음에 이 피부 질환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아이들이 소화기계, 호흡기계, 신경계. 그런 아이들이 피부계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진짜 그러면 건강한 피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꾸준한 관심과 꾸준한 케어가 답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영양인데요. 프로틴,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다 아미노산이잖아요. 머리카락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프로틴, 그다음에 아세로라씨, 콜라겐의 형성하는 또 기미도 좋게 만들어주는 아세로라씨, 그것을 담당하는 트루콜라겐. 원래 콜라겐은 피부 미용으로 나온 게 아니래요. 연골 조직에 좋아서 나온 거라거든요. 근데 피부가 먹으니까 좋아졌어. 아까 우리 제부처럼 먹으니까 뭐가 좋아졌어. 이것처럼. 그래서 보니까 말랑말랑한 아이에 다 좋다. 그래서 혈관, 연골, 피부 뭐 다 좋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로틴 플러스죠. 점막 조직에 굉장히 좋고, 바깥에 있는 피부도 점막 조직이 바깥에 있는 거니까 좋고, 그 다음에 아토피, 건선 이런 게 호전을 많이 일으키는 게 이게 감마리놀레산, 지혜의 분들. 다음에 아까 장 건강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뭘 높이자고요? 면역을 높여주면 피부계도 좋아진다. 그 다음에 수분입니다. 제가 요번에 김양사 TV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정말 신박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분한테 반해서 제가 이제 구독을 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치명타로 있는 데가 뇌라고 하거든요. 뇌가 85%가 수분인데 기억력 감퇴,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 수분 부족이래요. 그 다음에 아이가 딱 태어나서 아이들은 수분이 한 80%, 90% 되잖아요. 7, 80%.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어서 60, 70대로 넘어가면 수분이 50%밖에 안 된대요.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간다 이꼴 말라간다. 그래서 수분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분은 피부에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수분을 잠겨주는 게 오메가3.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오메가3. 자, 이렇게 수분하고 숙면은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미는 장구라고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배출을 잘해야 건강한 피부가 되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요즘 이 립밤이 너무 좋더라고요. 김정민 이사님 늘 꺼내셔가지고 바르시던데, 입술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도 보습만 잘해줘도 진짜 피부는 좋거든요. 그 다음 청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청결. 그 다음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해서 피부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인체를 가지고 정말 멋진 무대에 세워서 구주를 저희가 다 했거든요. 저도 배운 게 너무 많았었고, 오늘도 이 질병 구조를 하면 또 이게 보세요. 감기에 걸려갖고 목이 안 좋아서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됐는데, 진짜 건강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브라보!